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법률 문제.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지. 어릴 때 당한 성폭력, 성인이 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장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안 되는가 봅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곽 변호사님 왜 X 드셨나요? 네, 소멸시효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성폭력을 당한 다음에 성인이 된 후에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양 같은 경우에는 15살 때 중학교 재학 중일 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네. 당시 부모님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데도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A양이 이제 나중에 20세가 돼서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그 가해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소멸시효가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은 소멸시효 같은 게 아예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11일에 이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네. 성년이 된 뒤에 직접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게 하고 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근데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현행법이 적용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현행법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곽 변호사님. 예, 현행 민법 이제 7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네. 해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네.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를 알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해자를 알았다 몰랐다 이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기준이 되네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릴 적에 당한 성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로 성범죄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범죄에 대한 인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불러서 네.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리가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성범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시면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병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도 찾아가셔서 좀 네.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진단서 비슷한 뭐 이런 내용들을 받아내는 네.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이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된 뒤 직접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지금 이뤄진 중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곽
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전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개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15살인 A양이 그때 당시에 나는 이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었더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 나의 소송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무래도 피해자 권리구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곽 변호사님 의견과 같은 의견이고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법률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에 성범죄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되면 이제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판단도 잘 안 설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쳐온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사안은 형사적인 책임도 책임이지만 네. 민사적인 책임까지 엄하게 묻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사상 책임을 물을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 네.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성범죄 자체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냥 지나치거나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법안이 통과돼서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반드시 벌을 받게 됐으면 좋겠네요.